치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셨을 때 원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면 너만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치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엑스레이 기계인데 보통 파노라마라고 얘기합니다. 파노라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종의 CT예요. 단층 촬영입니다. 그래서 턱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펼쳐서 보냐면 이쪽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기 면을 찍고요. 돌아가면서 엑스레이가 순차적으로 조그만 면을 파노라마 촬영하듯이 찍어서, 우리가 이 핸드폰에서 파노라마 찍는 거 찍어서 그걸 이어 붙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잠깐 와보시면 여기에, 이 안쪽에 이렇게 홈이 하나 파져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여기 홈이? 예. 이 기계가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저쪽에서 나온 엑스레이를 이쪽에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 되게 적은 양씩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안경 벗고 찍는 건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서 허리를 똑바로 핀 상태에서 턱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높이를 올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높이가 맞거든요. 그리고 치사하게 저들은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만 여기 놔두면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이 기계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예.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이제 밖에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누르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의사 면허증이나 치과 의사 면허증, 방사선 기사 자격증 이런 거 있는 사람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밖에 의사 면허증 있는 분을 제가 하나 모셔왔거든요. 저분이 누를 겁니다 아마. 그럼 이제 그런 기계가 돌아가요. 자, 이렇게 되면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각조각 이어서 붙이는 거라 바깥쪽에서 저 엑스레이 찍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나오듯이 진짜로 나옵니다. 왜 쥐들은 나가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에 방사선이 그래도 나와요. 근데 치과용 엑스레이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날 좋은 날 버스장에서 해받고 서 있으면 그때 태양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큰일은 안 생겨요. 그런데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장씩 엑스레이를 찍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오고 있고요. 모든 엑스레이실은 벽 안에 전부 다 납으로 엑스레이가 안 나오게 차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조그만 유리창이 있는데 이 유리창 중간에도 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실에 가시면 전부 다 엑스레이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놨고, 근데 맨날 제가 여기서 이걸 찍고 있는데도 엑스레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엑스레이 상에서 하얀색은 엑스레이가 못 지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콱 막히면 흰색이에요. 그러면 쇠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떼운 것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떼운 거, 씌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번에 엑스레이가 훅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꺼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까만 데는 빈 공간, 허공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가 앞니 부분이고요. 이렇게가 양쪽의 어금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펼쳐서 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오른쪽과 왼쪽에 뺨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알자 붙은 놈이 대부분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뺨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돼서 턱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펼쳐서 보면 여기에 턱뼈 관절이 있어요. 잘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뺨으로 올라가다가 여기가 턱뼈 관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면 턱뼈 관절이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엑스레이 볼 때는 먼저 크게 턱뼈 관절도 보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를 보기 전에 이 윗부분을 봅니다. 여기는 앞니 바로 위니까 코죠. 여기가 코입니다. 그 다음번에 여기하고 여기는 코 양쪽 옆입니다. 여기죠. 예. 원래 코하고 양쪽 옆은 속이 비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숨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까만색이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약간 희뿌옇죠. 그 얘기는 오른쪽 코에 약간의 염증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 오른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 이게 보통 부비동염, 상악동염 하는 데가 요 부위에 보입니다. 예, 요쪽 코는 그런데도 좀 괜찮은데 여긴 좀 뿌연 것처럼 보이죠. 예. 그 다음번에 이제 이를 보는데, 이는 조금 키워서 보면 이게 디지털이 돼서 참 좋죠.
여기 이런 데들의 까만 것들이 보이는 건 빈 공간이라는 얘기고, 저거는 이와 이 사이에 잇몸뼈가 조금 내려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다 보면 이빨이 흔들려서 빠진다. 그게 보통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거라, 여기서 잇몸뼈의 높이를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잇몸뼈의 모양은 앞니 사이도 좀 그렇고, 이런 데는 좀 많이 내려간 거죠. 여기하고 여기는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두 군데는 여기도 좀 내려갔고, 예. 그리고 이 엑스레이 상에 어딘가에 까만색이 보이면 뼛속이 비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뿌리끝 부분에 이렇게 검은 게 있다, 그럼 뿌리끝 부분에 뼈가 비었다면 대부분 그 빈 자리에 고름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가 보이면, 아, 이건 많이 썩어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여기에 고름이 잡혔구나, 그럼 신경 치료해야 되겠다. 보통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이 엑스에서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이 중간에 만약에 검은색이 보이면, 아, 이가 속이 비었구나, 그 얘기는 이에 구멍이 났구나,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덩어리 큰 충치들을 찾는 데 씁니다. 대부분 치과에 가면 이 엑스레이를 가장 처음 찍는 이유는 그로스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하게 큰 병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여요. 예, 충치가 아주 심하거나 잇몸뼈가 많이 내려갔거나.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 충치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다 작은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서 그 엑스레이에서 정밀하게 충치를 진단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로스하게 보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찍는 거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동안에 여기 떼운 것도 있고, 뭐 신경치료도 하나 있고, 씌운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지금 안 좋아 보이는 부분 하나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 뿌리와 이쪽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테두리가 약간 검은 게 얼룩덜룩하죠. 그럼 이제 저기는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 뿌리가 힘을 많이 받아서 테두리에 뼈가 조금 녹았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는 다른 이보다는 힘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잇몸뼈도 좀 녹았고, 여기에 염증기도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흔히 말하는 교합이 왼쪽 오른쪽이 균일하게 물리느냐, 아니면 이 오른쪽의 어금니만 심하게 부딪히느냐, 그래서 맞물리는 힘을 양쪽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셨을 때 원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면, 너만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도 설명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뭐냐, 너무 커졌다. 또 사진입니까? 이게 접니다. 지금 막 찍었지 않습니까? 디지털이기 때문에 찍으면 금방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런 데는 잇몸뼈가 나이가 나오지, 그렇습니다.